저희 기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합원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 사단법인이고요. 명칭에서 나와 있지만 항공 우주, 주로 이제 제가 맡은 건 이제 항공인데 그 중에서도 UAM에 관련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R&D도 참여하고 그다음 지방 R&D 또는 지방에서 관련된 기업하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의 핵심은 이게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2번, 3번 들으신 분도 있는데 요는 이겁니다. 저는 원래 항공을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그 사회 경험에서 대다수가 항공이었고요. UAM은 사실 그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10분지 조금 안 되는데 잘 들여다보면 기존 항공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공은 국가 간에 또는 국가 내 공항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고 또 해당 항공 운송 사업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요. 그걸 이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교통 관리도 하고 관련된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은 사실은 항공은 지방에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숙제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뭐 공항이 막 도시별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점에 대한 공항이 있고 그 공항을 바탕으로 또 해당 항공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된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카오라는 그 국제 항공 유엔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서 기준을 만드는 대로 각 국가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 간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별로 이제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UM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용어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UM은 왜 다르냐면 이 교통 그 체계 또는 기체 특성이 어떻게 보면 국가 바운더리 내에서도 지점 간 도시 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구간도 이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큰 대형 활주로가 있는 공항을 기점으로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버티포트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헬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기장이기 때문에 이게 큰 평수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뜨고 내리는 곳 2곳하고 스탠드 한 4군데면 뭐 대략 한 3,000평에서 3,000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적을 가지면 기체는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국가가 어느 큰 지역에 활주로를 닦고 공항을 져야지만 이 항공이라는 운송 체계가 운송하는 교통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UAM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고 또 버티포트가 어떻게 보면 활주로를 갖고 있는 대형 공항과 달리 어떻게 보면 축소된 면적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기존의 항공에서 누리지 못했던 교통에 대한 어떤 강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기체의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그러면 이게 뭐 처음에 없었던 교통체계가 막 탁 튀어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좀 땅덩어리가 넓고 헬리콥터에 대한 산업이 조금 발달된 일부 국가는 헬리콥터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헬리콥터가 일반 고객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이동을 하죠. 물론 그 요청이라는 게 생각하듯이 뭐 내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택시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 포트라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하는 체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걸 지역 산업의 어떤 소재 부품 또는 이제 공항에 대한 어떤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 그걸 또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갖기 위해서 공항을 입지하기 위해서 위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버티포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이동이 없고 이런 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일종의 좀 사람이 이동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과연 뭐 어떤 교통 수요가 발생할까요? 발생하기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환경하고 도시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도시 계획 안에도 이제 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중앙 어떻게 보면 센트럴 거버먼트 안에서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닐 것도 같습니다. 물론 거점 버티포트는 중앙에서 이끌어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점 이동하게 되면 지방 정부에서도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아가게 되면은 통신 체계가 잘 그 지역 안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교통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서 운송을 하기 위한 운송 사업자가 수익이 남아야겠죠. 어떤 수익이 있어야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그게 공공 목적이라든지 그냥 응급 목적으로만 한계가 지면 아마 그게 연속성 있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존의 항공하고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또 같이 풀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 수용성 같은 것도 같이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없었던 것들이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면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따를 겁니다. 즉 내가 이용하는 건 좋지만 내가 먹고 자고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근거지에 그것이 날아다닐 때 받는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 소음도 될 수 있고 뭐 소리에 의한 소음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체가 나오게 되면 그 기체가 어느 운항사든지 안전하게 가는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이제 그 UATM 사업자라고 명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뭐냐면 UATM 사업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정의돼야 될 게 기체 부분, 버티포트, 운항 사업자가 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교통 관리할지를 봐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 한 지역 안에 운항 사업자가 다양한 운항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중앙에서 잘 보고 잘 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들여다봤고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3D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봤다, 활용 기술을 해봤다라는 거고 단순히 이제 가상 데이터만이 아니고요. 실제 그랜드 챌린지 1단계가 이제 고흥에서 하면 2단계가 수도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 해당되는 기체가 잘 날도록 해당되는 운항 사업을 하실 기업들도 보지만 그거를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안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일 겁니다. 해당되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공중의 기상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공중의 주파수 환경 데이터도 쌓일 거고요. 공중의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특성들이 나올 건데 그런 걸 잘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모니터링 환경에서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융합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화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좀 이름나 있는 항공 쪽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항공 쪽으로는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그 마이터랑도 저희가 공동으로 좀 작년하고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원래는 이제 어느 해당되는 국가, 어느 해당되는 지역의 연구를 잘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이슈상, 뭐 코로나가 생겼을 때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분야로는 항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하면 이런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데 UAM에 대한 관심사항이 높다 보니까 여기가 저희랑 협업을 해서 작년 올해 연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벌써 한 21분을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는
제가 원래 여기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UAM 포럼에 대한 소개입니다. 포럼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표준화 기구를 만들어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9월 초에 아마 보도자료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양자화 기술 다음으로 또 UAM에 대한 기술도 이게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기차에 사실 관련되신 기업들하고 기관들, 대학 뭐 이런 데 분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별도로 하나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UAM은 현행 지금 UAM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UAM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밑에다 담은 거는 사실 기존에는 좀 모호했어요. 그냥 UAM이 맞는 용어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유럽에서는 IAM이라고 해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IAM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고전에 또 RAM이라고 나옵니다. 리저널. 그러니까 도심만이 아니고 지역 간 이동도 됩니다. RNM도 RAM이라는 용어도 나왔는데 최근에 귀결되는 거는 이제 아까 국제 유엔에 항공 유엔에 해당되는 국제 민간항공 가운데 센터에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내년에 첫 번째 심포지움을 하는데 거기 명명한 이름이 AAM이다.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아마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AM은 기체가 아닙니다. AM은 어떻게 보면 교통 체계입니다. 여기 글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전기 항공기나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기체를 활용해서 사람과 재산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구성하는 시스템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고요. 다시 이제 저희 포럼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골만 말씀드리면 사실 표준화 기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구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G3AM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라는 거를 기구명을 일단 했고요. 원래 이름을 일단 해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당히 갈 길은 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제 사회에 나와서 국제의 다른 나라와 공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표준을 제시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관련된 분들의 이렇게 같이 집단지성을 이끌면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무국 역할을 여기 무인이동체 연구조합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가 실무적인 걸 다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아까 의장이라는 말 소개는 했지만 사실 여기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불어서 관련된 조직들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은 어떤 제시하는 방향도 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표준화 활동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ICT 아니면은 뭐 드론 분야 이런 데서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컨비니어라든지 관련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분과가 이제 4개로 아직은 단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저기 좌측에 보시지만 항우연을 필두로 해서 여기 와 계신 대한항공, 뭐 한화, SK 또 완성체 현대도 참여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런데 양공항공사 이런 데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련된 표준화를 어떤 거를 먼저 갈지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표준 제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련된 그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관들을 또 회원으로 모집을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UAM 표준화 포럼의 홈페이지만 있는데 곧 아마 G3AM에 관련된 것도 나올 건데요.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신청도 받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관련된 쪽에 같이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쪽에 기관이 되신다면 뭐 같이 참여하셔서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 대상 기술이 이렇습니다. 뭐 여기에는 5개 정도로 단촐하지만 여기 밑에 점점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AAM에 대한 거는 아직 전 세계도
어떠한 표준을 이겁니다라고 제시하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들여다보니까 저희 혼자 막 노래 불러서는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친구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좀 합창도 해야 되고 이런 숙제도 있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하고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이 여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기술 산업이 좀 고도화도 돼야 되고 생태계도 조성돼야 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할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무슨 뭐 UM에 대한 계획 아니면 뭐 주파수 스펙트럼 안에서 어떻게 그 부분이 UM이 잘 적용돼서 갈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진짜 해당되는 부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와도 저희가 해당되는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